저는 1970년 상과대학에 입학한 뒤에 경제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금리 인하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물가 하락은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물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저투자, 저소비라는 사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999년 디플레가 시작되기 전 사이의 일본 경제와 흡사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는 한가한 뒷봉 논쟁에 불과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중물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펌프 자체가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수출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기존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낙수 효과의 실종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 돈맥 경화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 자금은 무려 757조 원으로 정부 예산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투자할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입니다. 1,000조 원을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9.1%에서 2013년 21.5%로 상승해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면 이른바 대차 대조표 불황이 시작되고 디플레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의 동시 추진은 신호등에 파란불과 빨간불을 동시에 켜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체질 개선과 구제개혁 없이 돈을 풀어도 경기는 부양되지 않고 부채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베노믹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의 병행 실천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저 링거 주사를 맞고 수혈을 자주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규제 혁파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핵심 고리가 제조업에 비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서비스 산업의 빅뱅입니다. 제조업에 비해 10배나 많은 서비스업의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통제와 보호라는 관체의 낡은 틀을 깨부수고 기득권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직업 등 기존에 없던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송금과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이 핀테크 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의료, 교육, 문화예술, 관광, 소프트웨어,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서 창출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만들자는 일자리 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폐해는 단기간 내에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수의 세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인구 6,600만의 프랑스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을 무려 8,500만 명이나 불러들였습니다. 원래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은 1,400만 명입니다. 더 해낼 수 있습니다. 관광객 5천만을 불러들여 1억 내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를 복지 3원칙으로 삼아 고용과 복지 그리고 교육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신뢰, 고부패, 다갈등이라는 대한민국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청렴도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1% 이상의 추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재정 지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제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